안녕하세요. 부토리얼입니다. 미국 ETF 업계는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이 거대 3개 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스닥100 ETF인 QQQ는 업계 거대 기업이 아닌 인베스코에서 만든 것입니다. 운용자산 AUM별 순위를 살펴보면 S&P 500을 추적하는 ETF인 스테이트 스트릿, 블랙락, 뱅가드가 각각 관리하는 SPY, IVV, VO가 상위 3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는 전체 주식시장의 성과를 추적하는 뱅가드의 VTI입니다. 인베스코의 QQQ는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9년 출시 이후 강력한 시장 입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QQQ의 지배력으로 인해 빅3 자산 운용사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경쟁 ETF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QQQ는 이 카테고리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ETF 시장의 경쟁력을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수수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S&P 500 ETF의 경우 경쟁이 특히 치열합니다. SPY가 선두이지만 IVV와 VO도 크게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수수료에 따라 이러한 ETF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Y의 수수료는 0.095%인 반면 IVV와 VO는 모두 0.03%로 더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SPY 수수료가 가장 높지만 여전히 0.1%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QQQ의 운영 보수는 0.2%로 SPY 수수료의 2배 이상, IVV 수수료의 6배 이상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높은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총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는 건 QQQ의 독보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ETF의 규모가 커지면 운용사의 이익도 크게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QQQ는 인베스코 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베스코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1위인 QQQ의 AUM은 2,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인베스코의 두 번째 큰 ETF인 RSP의 AUM은 510억 달러 수준으로 1위와의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3개를 제외한 ETF는 모두 10억 달러 이하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인베스코에 있어서 나스닥 100 ETF는 순이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상품입니다. QQQ의 진입 장벽을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낮추면 인베스코 회사 자체의 수익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어진 것이 QQQM입니다. QQQ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유지한 채 나스닥 100 ETF를 지키기 위한 보관으로서 QQQM을 만든 것입니다. 보시는 차트와 같이 QQQM은 QQQ의 복제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QQQ보다 수수료가 0.5% 낮다는 겁니다. QQQM이 만들어졌을 때인 2020년 당시 미국 기술주 시장은 코로나 이후 풀린 유동성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때였습니다. 인베스코가 0.05% 수수료가 저렴한 QQQ를 만든 건 혹시 모를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 ETF에 처음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이라면 무조건 QQQM을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QQQM은 QQQ와 완전히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인베스코가 전략적으로 내놓은 상품이며 조금이라도 더 낮은 수수료를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무도 QQQ를 살 이유가 없지 않나요? 또 그건 아닙니다. 두 ETF는 아이폰이나 갤럭시와 같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개인 선호도와 특정 기능이 투자 결정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은 그 기능이 조금 달라도 잘 팔립니다. QQQ는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티커로 엄청나게 성공적인 마케팅을 펼쳐왔기 때문에 조금의 수수료 차이가 QQQ의 유명세를 완전히 빼앗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따져본다면 이미 QQQ를 매입한 투자자라면 QQQ를 팔고 QQQM을 사면 안 됩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수익을 내면 매도할 때 발생합니다. QQQ의 장기 투자자들 중 많은 투자자들은 상승 구간에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연간 수수료율을 0.05%포인트를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할 때 한국과세당국은
매매 차익의 22% 분리과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에는 15.4%의 금융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것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에 1000만원을 투자한 뒤 1년 뒤 12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당장 세금 44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 QQQ의 수수료는 대략 22,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QQQM에 투자했을 경우 수수료는 16,500원이 나옵니다. 45만원을 3% 금리로 예금만 해도 만원 이상 버는데 대충 몇천 원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당장에 세금 44만원 넣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규 투자자라면 QQQM을 선택하시고 기존의 몇 년간의 QQQ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만약 신규로 다달이 나오는 월급으로 적립식 장기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신 분이라면 QQQM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은 S&P 500 인덱스에 장기 투자하라고 하였고 그 중에서도 운용보수가 적은 ETF에 투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수 ETF 장기 투자에 있어서 운용보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ETF는 종목, 투자 섹터, 운용사 수익률도 거의 동일합니다. 또 한 가지, QQQM이 좀 더 매력적인 건 한 주당 가격이 QQQ에 비해 저렴하다는 겁니다. QQQ는 한 주당 475달러인 반면 QQQM은 195달러로 한 주 가격으로 QQQM은 두 주를 살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 경험상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규 투자자 중 두 ETF를 고민하신다면 QQQM에 꾸준히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장기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